이제 안정적인 그 어떤 그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그 지명직 최고위원은 수도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외 대표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원외 그 당협위원장 협의회에 그 이게 이제 당원 당규에는 규정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거 처음으로 초대 선출이 된 회장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임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석 대변인의 곽규택 한지아인데 곽규택 의원은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았었던 계파색이 없는 또는 이제 비한의 이제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한지아 의원은 이른바 친한으로 분류됐었던 그러니까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은 신지호, 정성국. 여긴 제가 볼 때 이제 한 분은 원외고 한 분은 원내고 또 한 분은 수도권이고 신지호 수도권이고 정성국은 부산이고 이런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임명이 됐었던 김상훈 정책위장 역시 친한계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던 인사이고 또 영남 대구의 중진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이른바 친한 비한 사이에 균형을 좀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에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동훈 대표가 늘 나는 일 잘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그동안의 당 생활에서 이 사람은 일 잘한다라고 검증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요직에 중용하는 이런 패턴의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그런데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키려고 했었는데 네. 일부 친윤계가 그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십니까? 예, 뭐 김종혁 최고는 그 언론인 출신의 매우 합리적인 그런 정치인인데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점식 파동이 조금 길었죠. 예. 결국은 그 용산에서 뻘짓한 겁니다. 빨리 정리했으면 이런 데도 없고 용산이 결국은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장강의 물은 한동훈이 배 타고 내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김종 그 최고 의원이 맞고요. 저는 이번 그 새 인사 중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동훈 당 대표가 틀어 잡았죠. 이제 확실히 잡았는데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도 많이 있는데 한 두 사람 정도는 괜찮아요. 김종혁이라든가 박정아 의원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이런 사람인데 제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최근에 법사위에서 말을 함부로 한 그 곽규택이라는 사람이 또 수석 대변인이에요. 우리 호준석 대변인 수석 대변인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뭐 조금 말썽을 일으킨 이런 사람을 또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신지호 전 의원은 이 극우 성향의 뉴라이트거든요. 이 사람이 이번에 또 캠프 상황실장을 했다는 것 자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서포팅을 하던 사람이 지금 다시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가 틀어잡은 이 체제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60% 이상의 확실한 지지를 받았지만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선거가 없어요. 선거가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커가지고 모든 국회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의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데 제가 기대를 한다면은 용산의 어떤 그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듣지 말고 과감하게 이재명하고 협상에 나서가지고 최상병 특검에 대한 것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계속 추진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한동훈의 시대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정인을 거명하셨으니까 제가 10초만 그분을 위해서 반론하자면요.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제가 좀 옆에서 겪어보니까 이 부산이거든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요. 근데 삼수를 해서 이제 국회 입성한 거예요. 그래서 숙성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점잖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이 워낙 이제 막 하시니까 거기 이제 대응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동안에 우리 호준석 대변인이 두 번 흡족한 미소를 흘렸어요. 아니, 네, 호준석 대변인이 이제 언론계에 있다가 지금 정치에 들어왔잖아요. 법사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발언 중지가 되는까지 제가 지금 보수 패널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장현주 변호사. 네. 어쨌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부터 뭐 4선 이상 의원들 만나서 이제 이른바 식사 정치 그렇죠. 릴레이 오찬을 합니다. 그렇죠. 뭐 안정적으로 이제 끌고 갈 것 같은데 넘어야 할 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인사를 한 걸 두고 뭐 이제 언론 일각에서는 탕평보다는 내 편을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탕평보다 일단 내 편, 뭐 새불리기, 또 이제 중진 의원들과 식사 정치도 나간다는 건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내 편 만들기, 새를 불리기, 이제 이렇게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텐데 이게 뭐 지금 당장 공격받을 지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탕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세력이 양측 간의 균형이 맞을 때 균형 인사를 해라 이럴 때 탕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뭐 이제 정치권에 와서 지금 세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제부터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탕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는 비난받을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편도 만들어야 되고 같이 정치하고자 하는 철학이 맞는 사람들도 주위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앞서 이제 정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장강의 물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뭐 어떻게 맞겠냐라고 했는데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60%가 넘는 득표를 받은 선출직 대표예요. 당장 흔들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장강의 물길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물에다가 바위랑 돌은 던질 수 있겠죠. 어허. 배가 내려갈 때 네. 바위랑 돌을 던져서 흔들리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길을 뒤집어서 거꾸로 올라가기는 못하더라도 좌초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친윤계가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참아줄지 저는 이게 일단 처음 핵심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참아주긴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근데 언젠가 이 분열의 어떤 발화점이 생겨서 더 이상 참지 않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바위돌 돌덩이 장강이 다 던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중진 의원들과의 식사 정치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나경원 의원을 언제 만나게 될까. 저는 이 부분도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천 취소를 청탁했다라는 걸 폭로하면서 감정의 골이 정말 깊어졌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언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어줄까?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4선 이상 여당 중진 의원 만나니까 나경원 의원이 본인 의지만 있다면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친윤계가 개입해서 오히려 독이 됐다. 그렇게 언플하는데 어찌 유임하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에 대한 평이 좀 박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나같이 약하다. 민주당에 대항할 선수들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옳은 의견이네요. 네. 한동훈은 국힘 변화 개혁만 해도 성공한 대표로 남을 거다. 윤이랑 한이랑 사이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정진석 있으니 다행일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님. 아, 날카롭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댓글이. 있어서 뭐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뭐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됐습니다만 첩첩산중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힘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다가 성과를 내려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 공존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더 나아가서 거래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새로운 정치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권 전체가 이제 그런 정치가 실종돼 버렸어요. 그냥 대결하는 정치밖에 안 남아 있고 그건 대통령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그와 다른 결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이른바 친윤 그룹의 뭐 견제 좀 아까 우리 장현주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얘기를 했는데 단지 이제 민주당 특검을 피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안보라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걸 주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당론 채택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숙제를 내줄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법안 발의조차 만약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 말잔치에 끝나는 거 아니냐. 내지는 또 한동훈 대표답게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으나 민주적 토론을 거쳤는데 당에서 수용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텐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심한 얘기죠. 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당론 관철 못 시키면은 당 대표 뭐하러 합니까? 공천권도 없는데.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네. 이런 인선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제가 보기에 약해요. 약한 게 그 뭐 개개인들이 약한 게 아니고 당 전체가 약해요. 네. 민주당에 비해서.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얻고 여권 내 일정한 팬덤이 있는 대권 주자 이제 한동훈이 진짜 자기 정치 실험대에 선 거죠. 여기서 그냥 뭐 그저 그런 그 상황으로 떠밀려 가느냐, 아니면 이 상황을 딛고 뭔가 독보적인 성과를 만드느냐, 결국에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나경원 의원은 만나지 않습니다. 좀 확인이 됐는데, 자, 오늘은 조경태, 권성동 의원 두 분하고 점심을 하고요. 또 내일도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조배숙 의원하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경원 의원하고는 조율이 안 된 건지, 그쪽에서 반응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거부권 이렇게 그만하고 당당히 한동훈식 정치를 해라.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그 반대 지지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교순이 가게 되면 거부권 그만하고 당당히 한동훈식 정치를 한다. 예,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클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현 대통령, 아직 3년 남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중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변화를 좀 바라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의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그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인의 말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제3자가 해가지고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뭐 나라가 이거 통과되면 나라가 완전히 뭐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무런 그 디테일한 분석 없이 이건 말도 안 돼라는 식의 용산과 같이 그 해석을 하는 이런 그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용산하고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끝없이 이재명 그 민주당과 맞서면은 지금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조혜진 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국회 해산권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뭐 대통령한테 주자는 건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하고 저는 뭐 민주당한테건 국힘이건 용산인 간에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면 어떤가 지금 양당이 합의해가지고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질 못하고 있고요. 오늘 뭐 정시가 뭐 완전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상공인 무너지고 있고 근데 대통령이 휴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는 지금 멈춰서 있고 이렇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할 정도의 이런 급박한 위기인데 변화와 개혁을 생각한다는 한동훈 대표라면은 뭔가 좀 색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 시청자님의 의견인 것 같고 저 의견도 그렇습니다. 네.